자, 이번 선거 1년도 남지 않은 총선의 전초정 성격을 띠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자, 이 투표율도 주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시각 선거 투표율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그리고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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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홍 소장님, 지금 뭐 아직 강화가 다 집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강화를 빼더라도 이미 35% 투표율을 전국적으로 넘겼다는 거예요. 네. 예상은 한 30%대 중반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지금 사전 투표율을 감안하면은 이 정도까지 예상을 안 했죠. 예. 작년 730 재보궐선거보다도 낮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네. 이 사전 투표를 훌쩍 뛰어넘어서 특히 작년 730 재보궐선거를 훨씬 뛰어넘는 높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예. 예. 황 의원님, 지금 보니까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구울이 뜨거웠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성남 중원이 차분했던 것 같아요. 성남 중원 같은 경우 이제 김미희 전 의원이 예. 끝까지 완주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야권이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 덜하고 여권이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리고 어부지리를 얻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아마 조금은 관심이 덜했던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악 예. 그다음에 광주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광주 서울 같은 경우는 천정배 전 장관 무소속으로 나오는 가운데 굉장히 약진하지 않았습니까? 예. 약진하는 가운데 조용택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도 보면 맞아요. 막판에 굉장히 뒷심을 갖다 발휘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40%를 넘고 있고 관악 같은 경우도 정동영 전 대선 후보죠. 전 장관. 그다음에 보면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또 사실 관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두 분이 갈라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예. 여론조사상 그동안 오신환 후보가 1등으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았어요. 그랬었죠. 네. 하다 보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27년 만에 우리도 한번 여기서 깃발을 꽂아볼 수 있구나. 예. 또 정동영 전 장관 입장에서도 여기서 정치 생명을 걸어야겠구나. 또 문재인 후보가 공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도 여기서 지면 안 되겠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막판까지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가운데 기억나시죠? 보면 프레카드를 또 보면 여론조사, 여론조사 예. 결과를 프레카드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위법이다 아니다 하면서 서로 고소 고발전이 난무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뜨겁다 보니까 아무래도 36.9%라는 상당히 재보궐선거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 전국 투표율이 이제 나왔습니다. 재보선 투표율이 모두 총 집계가 됐습니다. 잠정입니다. 이 36%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곳의 잠정 투표율 36%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입니다. 역시 광주 서구 을이 41.1%로 집계가 됐고요. 그 뒤로는 지금 관악 을이 36.9%입니다. 그리고 서구 광화 을이 36.6으로 지금 결정이 됐고요. 성남 중원구가 31.5%를 기록을 해서 가장 낮은 수치인데 자, 인천 서구 강화 을의 경우에는 강화의 투표율이 50%를 넘어갔습니다. 서구의 투표율보다는 강화군의 투표율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상당히 그 특징적인 지금 투표율들이 나오는데 36%면 꽤 높은 투표율이에요. 네, 높은 여야 득실을 분석을 해보면은 어떨까요? 인천 서강을은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새누리당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예. 뭐 신중한 대신 만면의 미소를 띠고 있다. 무슨 어허. 얘기냐면 강화 쪽 투표율이 50%를 돌파했다는 것은 예. 일단은 새누리당이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야권이 유리한데 결국 새누리당이 투표율만 놓고 본다면 인천 서강을 지역은 새누리당이 기대한 대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기대한 대로 나왔다. 왜냐하면 강화 쪽이 예. 아무래도 투표율이 좀 높기를 내심 바랐거든요. 네. 왜냐하면 강화 지역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이 유리한 지역이었고 예. 또 안보 이슈가 먹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검단보다 강화가 좀 높이 나왔으면 하는 게 새누리당 당직자의 바람이었는데 예. 투표율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이 좀 일단 안심할 수 있는 어허. 구도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네. 예. 강 국장님, 이 광주의 투표 열기가 정말 뜨거웠다는 것은 천정배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에 유리하다는 얘기일까요? 선거 막판에 저는 이제 투표율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게 예. 그 사전 투표서부터 쭉 추세를 갖다가 보면요.
첫날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0.5% 정도 네. 낮았고 두 번째 날은 많이 쫓아붙었고 오늘은 작년 730 재보선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예. 이거는 선거 그 기간 짧은 동안 유권자들한테 계속 투표할 만한 자극이 주어진 겁니다. 네. 그거는 지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건 가장 큰 거는 대통령의 귀국, 대통령의 메시지거든요. 네. 예. 그것이 보수층도 직결시켰겠지만 야권도 직결시켰을 걸로 예. 보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 관악을이든지 광주든지 간에 새정치연합 쪽으로 그 결집 효과도 있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아, 예, 네. 예. 그래서 그 광주에서는 천정배 후보의 낙승이 보통 많이 여론조사에 예, 나타나긴 했지만 그 간격이 좁혀지든가 뒤집어지는 일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투표율로 봤을 때. 네. 자, 그렇군요. 자, 이 4.29 재보궐선거 잠정 투표율 자세히 좀 짚어봅니다. 이 시각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8시 투표율이 36%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자 25만여 명 가운데 유권자 71만여 명 가운데 투표자 25만 6천여 명입니다. 네, 지역별 투표율 알아봅니다. 서울 관악을입니다. 투표율 36.9%입니다. 유권자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51.7%, 여자가 48.3%입니다. 인천 서구 강화을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36.6%입니다. 유권자 분포는 남자가 49.9%, 여자가 50.1%를 기록했고 투표구 수는 65개입니다. 네, 이번에는 광주 서구을입니다. 투표구 수는 34개인데 투표율이 41.1%입니다. 유권자는 12만여 명이고요. 남자가 48%, 여자가 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중원입니다. 유권자 29천여 명 가운데 투표자 6만 6천여 명을 기록해 투표율 31.5%를 기록했습니다. 유권자 분포는 남자가 50.6%, 여자가 49.4%를 기록했습니다. 네, 선거 구별 투표율 비교해 보겠습니다. 광주 서구을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1.1%입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을 36.9%입니다. 인천 서구 강화을은 36.6%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경기 성남 중원이 가장 투표율이 낮습니다. 31.5%입니다. 최근 선거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18대 대선이 2012년도 18대 대선이 75.8%, 2013년 4.24 재보선이 41.3%를 기록했고 2013년 재보선이 33.5%를 기록했습니다. 4.29 재보선은 현재 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29 재보궐선거 결국 상당히 높은 투표를 기록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의 크기가 높다는 건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자세히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재기자는 다시 연결되는 대로 저희가 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홍 소장님 어떻습니까? 36%의 투표율, 우리가 그냥 통상 재보선에서 35%가 넘으면 여권이 유리하고 35%보다 밑도면 야권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맞아요? 뭐 그렇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이전의 투표율을 갖고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투표율은 여야 1대1로 붙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당 후보나 야당이 분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전보다는 35%보다는 좀 더 높아야만이 야권한테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높기는 높은데 예. 야당으로 봐서는 좀 아쉬운 투표율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 그래요? 40% 정도 올라갔으면은 야당이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야권이 분열됐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이 투표를 갖고서 어느 진영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 뭐 그야말로 개표를 해봐야 알 정도로 좀 애매한 투표율입니다. 예, 이 투표율을 시간대별로 분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시간대별로 분석을 하면 어떠한 세대들이
이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장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넥타이 부대들이 출근 전과 퇴근 후에 얼만큼 표를 던졌을까? 이 부분도 그렇죠. 궁금해요. 인천하고 성남은 그게 영향이 클 것 네. 같은데. 이번에는 사전투표하고 본투표에서 시간대별을 볼 수가 있는데 사전투표가 이번에 좀 낮게 나왔던 것은 사실 표심을 정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표심을 정하고 예.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투표를 보면 아침에는 넥타이 부대와 더불어 네. 이제 이 일찍 일어나시는 노인 어른들 이런 아하.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침보다는 이 퇴근 시간에 투표율이 높으면은 넥타이 부대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투표자 중에서도 과연 어느 시간대에 투표자가 많이 나왔냐 그것이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하. 지금 뭐 투표가 마감됐으니까요. 새누리당의 내부 분석과 새정치연합의 내부 분석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모르겠다라는 게 지금 관악하고 광주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관악은 요번에 좀 아까 황태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새누리당은 27년 만에 뭔가 좀 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기묘한 장면이 연출된 게 정동영 파이팅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요. 왜냐하면 관악을 지역은 새누리당의 득표율이 33% 정도거든요. 예. 누가 나오든 그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봤을 때 예. 결국 야권표가 갈라져야 이기는 것인데 야권표가 갈라진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정동영 전 의원이 표를 많이 상당히 표를 얻어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아무리 선거운동을 해도 40% 넘기기가 힘듭니다. 예. 이게 33% 우리 몫은 이건데 나머지를 그 표를 가지고 이제 정태호 후보하고 정동영 후보가 갈라가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정동영 후보가 좀 선전해 주기를 정말 진심으로 정동영 후보가 정치 시작하고 새누리당 의원받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겠냐 이렇게 맞는데 역시 변수는 정동영 의원의 득표가 어느 정도 되겠냐 예. 이게 새누리당의 당락과 직결돼 있다 아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 의원님 지금 이 광주 서울의 높은 투표율을 이 막판에 야당의 조직표가 이렇게 영향을 끼친 건지 아니면 여도 야도 다 실은 기성 정당 전체의 환멸을 느낀 분들이 이 무소속 후보 한번 찍어주자 그래서 예. 나온 건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4.19 재보선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변수는 어저께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었다. 아, 우리 강국장님도 짚어주셨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세 번째, 어제는 네 가지 태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보면은 성완종에 대한 두 차례 아주 이상한 사면 특사 네. 이 문제를 거론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문재인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대통령이 몸통이고 수혜자이다. 예. 그다음에 대선 불법 대선 자금,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결집하기 시작했어요. 예. 여당, 즉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은 봐라 대통령이 9박 12일 동안 그 고생해서 갔다 왔는데 늘 보면 대통령 발목 잡는 그런 이야기하는 그 야당 한번 혼을 내줘야겠다. 예. 결집하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실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뭐랄까 좀 휘청거렸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박 대통령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건 문재인 대표 말이 맞는 거 아니냐,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결집하죠.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네. 광주에서 또 보면 관악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누가 꼭 뭐 지시해서가 아니라 예. 전통적인 새정치민주연합, 과거 평민당, 네. 민주당 이쪽 계열을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보면 투표장으로 나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되고 있어요. 그렇군요.